안녕하세요. 아문입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례와 기제사의 차이점입니다. 차례는 말 그대로 조상님들의 위패가 있는 사당에 좋은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차를 한 잔씩 올리던 것이 차례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차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음식을 함께 준비를 하죠. 이것은 매 계절의 시작할 때 사시제를 지내던 풍속이 사라지면서 그 사시제를 대신하는 의미로 차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절 때가 되면 주로 노동을 주부들이 감당을 하고 남편들은 도와준다라고는 하지만 도와주는 방식이나 형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학의 이대를 계승한 해월 최시영 선생이 주창한 향화서리법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향화서리법은 말 그대로 나를 향해서 제사상을 차린다라는 뜻입니다. 기존의 제사법은 향벽설위라고 해서 벽에다가 신이를 모셔놓고 상을 차리죠. 그런데 해월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벽에다가 조상님을 모셔놓고 하는 제사법은 나와 조상님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이다. 내가 곧 조상이며 또 조상의 조상의 조상은 곧 하느님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조상님이 있고 내 속에 하느님이 있다는 정신으로 나를 향해서 제사를 차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향화서리법의 의미를 알고 나면 많은 것들이 좋아집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보통 차리는 제사상의 음식들은 물론 1년에 몇 번 접하는 것이니 특별한 맛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개 조선시대의 풍속에 근거한 음식들입니다. 평소에는 먹지 않는 음식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죠. 평소에 대추며 밤이며 이런 것들을 꼭꼭 챙겨 먹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편리한 과일들을 먹게 되고 그런데요. 이 향화서리법은 격식에 맞추는 음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성껏 음식을 차려서 지방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조상이기 때문에 따로 현고, 학생, 부군, 신이 이런 지방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향해서 상을 차리다 보니 절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겉모습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향화서리법의 제사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밥상을 두고 둘러앉아서 마음속으로 심고하는데 그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심고하느냐 하면 하느님과 조상과 나는 한 몸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느님의 은혜로 이 땅에 재배되고 또 사육된 모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런 것들을 내 입으로 먹고 소화를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곧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들과 함께 먹고 그 은혜를 하느님에게 되돌려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육아의 풍속을 가졌건 또 기독교의 풍속을 가졌건 어떤 종교든 부합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부들의 제사 준비 또는 차례 준비에서 주부들의 노동량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심고를 드리고 둘러앉은 가족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 향화서리법을 하게 되면 그 의미를 모른 채 하게 되면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 거네
라고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의미를 알고 나면 이것만큼 그 진리에 합당한, 이치에 합당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차차 향화설이법으로 제사를 지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기를, 제사상을 차릴 때마다 이 제물은 이쪽에, 저 제물은 저쪽에 순서와 배열에 서로 많은 의견 다툼이 있고, 인터넷이나 책을 찾아봐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율이시, 두동비서, 어동육서, 홍동백서, 좌포우회 이런 것들이 주로 회자되는 이야기들이죠. 조율이시는 대추의 씨가 하나라 임금을 상징하고, 밤은 껍질이 셋이라 삼정승을 상징하고, 또 배와 감은 씨가 여섯이라 여섯 판서와 참판을 의미한다, 이런 유래가 있고요. 두 번째, 홍동백서라는 것인데, 붉은 과일은 동쪽에, 하얀 과일은 서쪽이라고 하지만 과일이 붉거나 희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노랗고 녹색의 다양한 다채로운 색깔을 띠죠. 그러면 홍동백서라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홍동백서라 하면 과일의 붉은 쪽을 동쪽으로, 하얀 쪽을 서쪽으로 두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하우스에서 과일을 재배하기 때문에 사과를 예로 들면 사과의 모든 면이 함께 붉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전의 과일은 자연 상태에서 재배되다 보니 빛을 많이 받은 쪽은 붉고 빛을 많이 받지 못한 쪽은 하얗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을 제사상에 차릴 때 원래의 나무에 달려있을 때의 원래 모습으로 빛을 많이 보던 쪽을 해가 뜨는 동쪽으로 돌려놓고, 반대로 빛을 많이 받지 못했던 하얀 쪽을 서쪽이 향하도록 차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 붉은 과일, 하얀 과일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폐가 생기죠. 그리고 어동육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가 원래 중국에서 유래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 중국의 지형을 보십시오. 동쪽이 바다고 서쪽은 내륙이죠. 그러다 보니 이건 역시 물고기가 원래 살고 있던 동쪽, 그리고 내륙에 뛰어다니던 고기, 그래서 육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알고 나면 지켜야 할지 지키지 않아도 될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 외에 언급한 것들도 그와 같은 지형이나 또는 풍속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배치를 두고서 서로 제사 때 기껏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모여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다투는 무익한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종합하자면,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방을 쓰고 나면 윗부분을 가위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오려냅니다. 그래서 팔각의 모양이 되도록 하는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원래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고 말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의 윗부분을 하늘을 닮도록 둥글게 잘라내는 것이고요. 아랫부분은 땅으로 향하기 때문에 편편하게 그냥 두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이쁘게 한다고 윗부분 아랫부분 다 잘라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 원래 의미에는 맞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방이라는 것을 붙여야만 조상님이 오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조상이 물려준 유전자와 심성과 이 핏줄, 털 하나까지 다 이미 내 몸속에 다 유전자가 살아있는데요. 그리고 그 조상의 조상의 조상은 곧 하느님이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민간 신앙이기도 하고 모든 종교를 초월한 절대적인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절차를 알지도 못한 채로 지키기보다는 일단 알고 나서 지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나를 향해서 상을 차리는 이 향화서리법을 한번 실행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명절 되십시오. 이상입니다.